고수반을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트럼프 후광의 빗볼 기대주 첫 번째 종목은 어딘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이 우리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의 원자력, 계측, 제어 계측 전문 기업이고요. 우리기술 주요 사업 부분으로는 이제 시스템 사업 부, 바이오 사업 부분, 이제 해상풍력 사업 부분, 임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기술, 하드웨어 설계 기술, 뭐 실시간 운영 체제 기술,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활용 기술,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등이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기술적인 기반이 이제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원전의 핵심 기술인 이제 계측 제어 설비 MMIS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입니다. 여러 산업에서 활발히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원전 분야에서는 특히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특화 기업인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크리스 라이트는 이제 화석 연료에 무게를 두면서도 원자력을 보조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만 좀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또 공식적으로 또 발표가 나오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좀 부활시키는 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원자력 개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석유 또는 시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LNG 수출 재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석유 시추를 좀 가속화하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유가 하락 관련돼 있는 뭐 이제 여행 또 비행기 관련돼 있는 종목이나 해상 운임 관련주들도 집중적으로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이 원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원전 분야에서도 최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과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기술이 이제 MMIS 기술을 좀 바탕으로 국내 원전 산업을 좀 선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에 MMIS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울 1호기와 1, 2호기, 그 다음에 이제 세울 3, 4호기 등 주요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MMIS를 공급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이제 69억 원 정도 규모의 비안전계통 분산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DCS라고 합니다. 이 분산 제어 시스템을 DCS라고 하는데, 이 DCS는 원전의 이제 운전 또는 이제 제어, 뭐 감시, 계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비로 원전의 안정성과 좀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러한 이제 DCS를 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좀 안정성과 이 효율성 향상에 좀 기여하고 있는 유일한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성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이 SMR 분야에서도 첫 수주를 따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주관하는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약자로는 이제 SM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기술 개발 사업에 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 모듈형 원자로 MMIS 안전계통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SMR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고요. 향후 국내외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굉장히 크게 또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은 이제 원자력 제어 계측 분야에서 독보적인 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발전과 이제 안전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좀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차트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하단 구간의 추세를 좀 이어갔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원래라면은 이 21선 위에서 좀 튀어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오히려 떨어진 게 저는 더 좋았다. 왜냐면은
항상 제가 방송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종목을 준비해 놓으면 네. 방송 녹화를 할 때 종목들이 좀 올라가서 아쉬웠었는데 맞아요. 예, 요거는 좀 떨어져 있어서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았었고 했다 보니까 딱 지금 매수 자리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하단.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선에 그었던 이 추세선을 좀 강하게 이탈을 하면 당연히 좀 손절을 해야 되는데 2,100원대가 이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손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좀 바로 튀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2,29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매집을 해볼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이 좀 꺾여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1차 목표가로서 2,56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60원 정도 구간이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로서는 이제 신고가 3,300원 이상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트럼프 호강의 빗볼 기대주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넥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틸은 2023년 이제 8월에 코스피에 이제 상장한 기업으로서요. 강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틸의 주요 제품은요. 유정에서 석유를 뽑아내거나 이제 천연가스를 좀 이제 채취할 때 사용하는 좀 강관, 이제 강철 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관을 생산을 하고요. 송료관 및 배관용 강관, 이제 석유나 가스를 좀 운반할 때 사용되는 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조용 강관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뼈대 역할을 하는 파이프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틸은 단순히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데서 좀 끝나진 않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 강관 업체가 좀 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좀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트럼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목한 이제 크리스 라이트 관련주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LNG 수출 재개를 추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LNG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정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이제 용수, 가스 및 석유 수송에 사용되는 이제 송료관, 그리고 이제 증기, 물, 가스 등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용 강관 사업을 하고 있는 넥스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넥스틸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 최대 외경인 이제 전기 저항 용접 강관을 26인치 설비를 좀 구축을 했고요. 신재생 및 풍력 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이제 그 초대구경 강관 설비 구축 등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종합 강관 업체로 도약을 좀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넥스틸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갭상승으로 주가를 좀 띄워놓고 그 갭상승의 저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나왔었던 양봉의 이제 시가인 8,8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잡고 단기적인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이고 웬만하면은 12월 이내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야 되는 지금 자리 구간에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수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직 하락한 구간에 절반 구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10,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서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좀 약간 용돈 벌기 식으로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호강의 빗볼 기대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설명부터 좀 드려보자면 네.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90년에 설립된 회사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컴 오피스를 중심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컴은 이제 2010년에 한컴 오피스 2010을 출시한 이후 계속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한컴 데이터 로더라는 소프트웨어를 국내 출시를 하면서 이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서 데이터를 좀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이제 SDK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도주자로서 꾸준히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좀 추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부터는 AI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네. 한글 컴퓨터도 그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컴독스 AI의 정식 버전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한컴 이제 도큐먼트 QA와 한컴 어시스턴트의 이제 베타 버전을 선보였고요. 또한 이제 생성형 AI 스타트업 이제 포티투마루에 대한 시리즈 B 투자를 완료하며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문 기업인 이제 클립소프트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전자문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립소프트는 전자문서 기반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인 클립 리포트와 전자서식 솔루션인 이제 클립 이폼을 개발 및 공급하는 좀 기업으로서 이번 인수를 통해 한글 컴퓨터는 전자문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높이고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기술로 글로벌 진출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글로벌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한글 컴퓨터가 유럽의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본사 AI 기업인 이제 미스트랄 AI와의 협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 AI 분야에서 인텔의 주요 파트너사로서 이제 한컴 어시스턴트의 이제 온디바이스 확장성 테스트 초기 버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AI PC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신설 부서인 이제 정부요일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수장을 일론 머스크를 좀 지명을 했는데 최근에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에서 스타링크 20개 탑재한 이제 펠컨 9 로켓을 좀 발사를 했습니다. 한글 컴퓨터는 지난 22년도에 동일한 기종인 이제 펠컨 9을 통해서 국내 첫 지구 관측용 이제 이 민간 위성인 세종 1호를 발사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세종 2호에서 4호 발사까지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글 컴퓨터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사업과 또 그 뒤를 이어서 AI 사업, 그리고 또 인공위성까지 발사를 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는 미국의 이제 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1년 사이에 거의 300%가 넘는 지금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가 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제공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AI를 이용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 컴퓨터가 AI를 이용한 매출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이런 이제 사업에 이어서 실적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한컴 AI 부분의 매출이 무려 150억. 이제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정도.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매출은 900억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팔란티어가 될 한글과 컴퓨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당장 지금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워낙에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이 너무 많이 나와요, 종목이. 그래서 조금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좀 눌림을 이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을 좀 이용을 한다라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 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이 241선이 좀 이탈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좀 이제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또 중요한 매수 자리가 또 온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 제가 공략을 좀 해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광의 빗볼 기대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또 준비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또 준비한 이제 종목은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핵심 정책 수혜주. 바로 오늘의 제가 꼭사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부 장관 수혜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온 꼭사주는요, 이제 좀 그래도 설립된 지 꽤 된 기업입니다. 이제 1984년도에 설립된 복합 소재 기업인데요.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이제 프리프레그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첨단 산업에 복합 소재를 좀 공급을 하며 1995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좀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탄소섬유, 유리섬유, 그 다음에 SMC 등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스포츠 레저, 그 다음에 항공우주,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방산, 건축, 철도 이런 다양한 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복합 소재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걸까요? 네, 구체적으로 꼭사주는 이제 LNG 그 캐리어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프랑스 이제 GTT의 인증을 받은 LNG 보냉제를 국내외 조선사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슈퍼플러스 타입을 적용한 한화오션 고객 유치를 통해 매출 확대와 성장 동력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보냉제는 이제 국내 조선 빅 3사에 독점적으로 좀 납품하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탄소섬유를 적용한 이제 한국형 위성 발사체, 극저온 연료 탱크와 초고온 내열재 개발 등 독창적인 이제 기술로 국산화와 이제 세계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국내 조선 빅 3사의 납품, 그것도 독점 납품 중이라고 하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실적은 올해에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재 사업장을 이제 재가동을 하면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제 마진 정상화 이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76.8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이제 제가 꼭사주로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좀 들고 왔는데요. 네. 바로 고객사들의 이제 LNG 선 인도 예정이 25년부터 26년 이제 간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더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기 중인 LNG 프로젝트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 2기 정책의 필수 수혜주라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업이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꼭사주가 혹시 신사업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네, 굉장히 이제 눈치를 딱 네. 채셨는데 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우주항공하고 또 철도 부품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주항공 부품 사업은 현재 위성용 발사체에 들어가는 이제 그 복합재, 연소관 및 내열재의 원소재 그리고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수출 경쟁력을 좀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신사업 매출이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이 기업의 실적 성장도 그렇고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만큼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본다고 하셨는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꼭사주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주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큰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참 괜찮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네. 박스권 하단 구간에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는 굉장히 좀 줄이면서 손절가를 좀 잡아갈 수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 강하게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손절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박스권 하단 근처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11,000원 아래에서는 좀 매집을 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박스권 상단이 14,000원까지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태성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지지와 저항만 알면 투자의 길이 보인다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공부에 알고 차트를 보시면 더 쉽고 재밌게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도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그중 가장 기초적인 지지와 저항, 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선은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멈추는 바닥과 같은 구간입니다. 이 선은 주가가 하락했다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어 다시 반등하는 구간을 나타냅니다. 이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지선이 깨진다면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고 다음 지지선에서 새로운 매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저항선은 지지선의 반대 개념으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멈추는 천장과 같은 구간입니다. 즉 주가가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항선에 도달하면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 후 다시 지지선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볼 텐데요. TSE라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33,600원 구간에서 22년도 12월, 23년도 6월까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 근처가 최대한 매수가로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강하게 지지선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손절을 잡으면 매우 리스크를 줄인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윗상단 구간 저항은 44,200원 구간입니다. 여러 번 윗상단을 강하게 때려주니 결국 천장이 뚫리며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차트에서 주가가 여러 번 반등했던 가격대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주가가 3번 이상 비슷한 가격에서 반등했다면 그 구간이 지지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 선을 긋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반등을 노리며 매수 전략을 세웁니다. 저항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차트에서 주가가 여러 번 상승했지만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를 확인하세요. 이 구간에선 선을 긋고 주가가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도 또는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보유를 유지하거나 추가 매수를 검토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차트를 읽는 재미도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